가지 현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100일 백리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안산 분향소에서 행진을 시작하면서 백리 행진 대국민 호소문을 박영선 원내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내용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도보 행진에는 15분의 의원들이 함께 시작을 했고요. 오늘 저녁 광명 실내체육관에 또 많은 의원들이 합류해서 내일 시청 광장까지 행진을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김영록 수석 부대표, 그리고 도정환, 김승남, 진선미, 정청래, 부자현, 김광진, 민병두, 김영환, 김기준, 최민희, 홍일학, 임수경 이런 의원님들이 함께 출발하셨고요. 중간에 토론회나 또 중간중간 쉬는 곳에서 다시 의원들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타깝게도 어제 비가 오고 또 비 오는 열악한 상황에서 밤을 지새우시던 이제 오늘로 열흘째 단식 중이신 유가족 중에 2분이 오늘 아침 병원으로 실려 가셨습니다. 진실을 알자고 하는 이 유가족들의 절규가 이렇게 묵살되어도 좋은 것인지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족들과 또 야당과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더 이상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내일이 100일입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이 이분들은 며칠째 단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4월 16일 이후에 제대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내오신 분들입니다. 100일을 그렇게 지내오신 분들이 단식을 해야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야 TF 협상이 오늘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새누리당도 청와대 눈치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재철 국조특위위원장이 카톡으로 보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당의 도정환 의원님께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으로 페이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낭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 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출력해서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이 마치 돈과 보상을 바라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유가족과 이간질시키는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도정환 의원님이 쓰신 글을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진실을,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 부친의 홍신학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병언 씨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체에 대한 의혹은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까지의 그런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병헌 씨 사체가 발견되어서 구원파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구원파와 연계되어서 법정에 불려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원파 사태의 핵심으로 김필배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필배 씨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부친이 설립해서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홍신학원입니다. 나경원 후보 본인도 10여 년간 홍신학원 이사로 재직했으며 김필배 씨와도 함께 홍신학원의 이사로 학교 운영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홍신학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필배 씨는 2008년 12월에 홍신학원 이사로 취임해서 5년간 임기를 마치고 2013년 12월에 다시 개방 이사로 중임이 되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기는 2018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법인 홍신학원 현황에 여기 지금 제가 펜으로 요 색칠한 부분이 김필배 씨와 관련된 건데요.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0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홍신학원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도 마찬가지로 김필배 씨는 여전히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말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홍신학원의 임원은 감사까지 포함해서 10명 중에 6명이 홍신학원 소속 학교의 교장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경원 후보의 뒤를 이어서 나경원 후보의 모친도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친인척과 측근 위주로 이렇게 이사를, 그것도 개방 이사까지를 구성해서 전형적인 사학법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신학원의 정관을 보면 이사회 임원은 이사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서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미국으로 도피 중인 중대한 범죄자를 석 달이 넘게 현직 이사로 재직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외국으로 도피 중인 김필배 씨가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김필배 씨의 죄가가 한가롭게 수사 경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다릴 만큼 가볍다고 여기고 있는 것인지 나경원 후보와 나경원 후보 부친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홍신학원 임원으로 재직했던 나경원 후보라도 나서서 이렇게 반교육적인 중대 범죄자가 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이사로 올라가 있는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구원파 사태로 검경의 수사 인력이 총동원되었고, 그리고 온 국민이 분노에 떨고 있었는데도 태연하게 범죄의 핵심 용의자를 교육 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나경원 후보와 그 부친이 이 범죄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병헌 회장의 사체 발견으로 구원파 사태 수사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측근, 그것도 자금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필배 씨, 지금까지 홍신학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나경원 후보의 해명을 요구드립니다. 지난 6월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에는 형사 입건하지 않았던 두 사령관을 왜 이제 사법 처리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6월 23일 임명됐고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이 형사 입건된 것도 6월 중순입니다. 그 시기가 비슷합니다. 김관진 실장은 대선 때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국방부 대선 개입 사건의 최종 책임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국방부 수사본부가 중간수사 결과까지 스스로 뒤집으면서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 입건함으로써 김 실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국방부 대선 개입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엄중한 사건입니다.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로 볼 때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이 자체 판단으로 야당의 대선 후보를 음해하고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윗선이 있다는 것이죠. 윗선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면 검찰 등 사정 당국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이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 출신의 77세의 유흥수 씨를 주일 대사로 내정했습니다. 유흥수 씨는 2004년 정계를 은퇴했고 77세의 고령이신데요. 2살 아래인 김기춘 비서실장과는 경남 중고등학교 동창회의 멤버이고 서울대 법학과를 같은 해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냉랭하고 경색되어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또 전향적으로 일본의 입장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대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2기 내각의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기춘 실장이 주도하는 인사, 이런 5기 인사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5기 인사 그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